예, 지금 시간이 2019년 8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입니다. 음, 그, 예, 안녕하세요. 띵글앱에서 어, 처음에 관심 종목이 뜨도록 돼 있죠. 예, 관심 종목이 뜨도록 돼 있는데 목록 전체가 뜨지 않고 예, 관심 종목이 뜨는 이유는 이게 종목을 가져오는 방식이 거래소마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업비트 다르고 빗썸 다르고 바이낸스 다르고 예, 각각의 거래소마다 그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정책이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띵글은 일반적인 거래소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 바이낸스 상품을 노출하지 않잖아요. 그죠? 업비트에는 업비트 상품만 있지 바이낸스나 비트플라이어나 아니면 OKEX 같은 그런 거래소의 상품이 동시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하게 하나의 거래소의 문제만 두고 예, 판단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적인 거래소는 자체 데이터를 받아서 뿌려요. 그러니까 자기네 데이터베이스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를 그냥 불러다가 화면에다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규제가 없어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뜨는 속도도 뭐 거의 실시간으로 뜨고, 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띵글은 자체 데이터가 아니라 API를 통해서 통신을 하잖아요. 예, 각 거래소에서 규정한 API에 근거해서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고 싶어도 그쪽에서 안 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표면적인 현상을 두고 예, 백에서 돌아가는 것까지 그렇게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거죠. 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이제 개발 쪽에선 그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업,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뭐 웹소켓을 쓰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API에서 제공하는 거는 기본이 한 0.5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종목의 값을 리턴해서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0.5초 정도 소요되는 거죠. 그걸 이제 만약에 차트를 그릴 때는 0.1초 정도 걸리니까 0.6초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거고 티커 상태에서 그냥 뿌릴 때는 이제 0.5초가 걸리겠죠. 그러면 두 종목을 표시하려면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와요. 빗썸은 주세요 그러면 한 번에 데이터를 다 준다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 종목의 등락폭을 다 그려줄 수 있어요. 근데 업비트는 한 개씩 한 개씩 줘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낼 때 0.5초잖아요. 0.5초, 1초, 1.5초, 2초, 그럼 2초 정도 되면 4개를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라인에 2초 정도 되면 4개 정도의 변화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80개다. 그럼 0.5초 곱하기 80이잖아요. 그죠? 0.5초에 80개면 1초에 40개잖아요. 그러면 대략 40초가 걸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 번 데이터를 리플레시 하는데 80개면 40초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무겁겠죠. 예. 앱을 딱 실행시키고 여러분들이 처음 화면을 보고 예, 제대로 된 내역을 확인하는데 40초가 소요되는 거예요.
80개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것도 업비트일 경우, 그게 이제 다른 거래소일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의견을 주시는 거는 감사한데요. 예, 그런 속사정은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서비스가 우리 안에서 돌아가는 데이터를 제어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건 이제 인정을 해야 되고요. 향후에 규모가 더 커져서 만약에 업비트하고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 둥둥님이 표시한, 예, 저런 식의 방법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는 하나의 거래소를 취급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책이잖아요. 예, 하나의 앱에 하나의 거래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화면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어렵다이고요. 두 번째는 API 규칙, 그러니까 API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예, 따라가야 한다는 것. 예, 그 부분을 회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걸 무시하면 중간에 데이터가 끊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발하는 거의 모든 것들은, 예, 데이터를 주는 거래소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구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음, 비트 파이넥스, 그 다음에 OKEX, 어, 비트맥스, 예, 이런 거래소들을 사실 검토를 해봤잖아요. 일부는 개발까지 해서 붙여봤는데, 사실 이제 API 제공받을 때 데이터의 무결성, 예, 그런 것들이 담보되지 않아서 중간에 작업을 드롭시킨 것도 있고, 반대로 개발했다가 오류가 발견돼서 중지시킨 것도 있는데요. 계속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API만 갖고 처리하는 방식, 예, 그 방식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지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테스트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방식들을 도입을 하려면 띵글은 가장 일반화된 보편적인 룰을 따라가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가벼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앱을 만드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가볍게 만든다거든요. 그러니까 앱이 너무 무거워지는 것에 대해서, 예, 부담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런 룰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다 공통된 룰로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복잡한 생각을 아직 하질 못하는 거죠. 각각의 거래소들이 어떤 룰로 우리에게 데이터를 주는지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걸 피해서 그냥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해 드리면 이런 데이터를 요청했을 경우, 이 정도까지는 어떤 거래소를 접근하든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제 거래소들의 모든 개발 환경이 파악이 되고 나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오픈해도 큰 문제는 없구나. 예, 이런 것들이 공통 모듈도 만들어 놔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고도화돼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둥둥님이 보여주신, 예, 관심이 나중이고 그 다음에 목록이 먼저인 시스템은 자기 거래소일 경우고요. 저희는
자기 거래소가 아니라 다른 거래소를 우리 쪽에 불러오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먼저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볍죠. 저희가 잠깐만요. 이게 이제 띵글 화면인데 여기서 관심 종목 관리를 하면 이렇게 리스트가 불러오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는 실제로 데이터를 안 갖고 있어요. 이 업비트에 있는 이 거래소 목록은 실제로는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통신을 해가지고 이 리스트를 저희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잖아요. 예, 뭐 누르는 순간 불러오죠. 딜레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저장을 해서 OK 하는 순간 그 OK 된 종목들은 실제로 데이터가 연결이 돼서 계속 실시간으로 티커를 받는 거예요. 티커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거운 거죠. 근데 이거를 초기에는 10개로 제한을 해놨고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지금 뭐 한 1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사용을 할 때 몇 개까지 몇 개 정도의 리스트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판단이 되면 점차 이제 늘려갈 겁니다. 지금은 그냥 시작 초기니까 10개라고 일단 가정을 해보고 목록을 10개로 제한을 둔 상태고요. 향후에 이게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10개라는 제한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일단 코스피 먼저 할까요? 코스피는 할 얘기가 심플해서 자 이게 월봉 차트고요. 월봉 차트인데 제가 어디에다가 글을 쓴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저점 깨면 안 좋다. 그죠? 그래서 일단 저점이 무너지면 안 좋게 판단을 해요. 저점이 무너지면 안 좋게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봉의 저점이 일단 손절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전봉의 저점이 훼손됐다라는 건 일단 손절선을 건드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손절선을 건드린 이후에도 그 밑에 지지가 있으면 저점이 무너지고도 이제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저점이 무너진 종목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심하게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가져갈 때는 사실은 그 봉을 버리는 게 1차예요. 그러니까 월봉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매수 타이밍은 월봉이 아닌 조금 더 낮은 단계의 봉에서 이제 추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한 단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봉이 됐죠. 예. 그러면 이제 주봉에서 보통은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바닥을 확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 바닥에서 양봉 뜨거나 아니면 바닥 다음 봉에 양봉 뜨거나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찾는 게 그나마 가장 좀 안전한 방법이랄까?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뜨고 양봉이 뜨는 시점이 굉장히 늦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봉으로부터 양봉이 뜨는 시점이 늦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은 이제 봉을 따라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양봉이 뜨는 시점 하나를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예, 양봉을 하나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봉상 양봉이 처음 뜬 게 이번 주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어쨌든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조금 넓은 개념에서 보면 이게 좁은 개념에서 보면 이미 이 주봉은 나가리 된 봉이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양봉을 확인해서
진입하는 전략을 고민을 해봤을 때는 어쨌든 이번 주가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봉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봉이 양봉을 만들 때 윗꼬리보단 아랫꼬리가 긴 게 좋고요. 그죠? 반대로 윗꼬리는 짧은 게 좋고 아랫꼬리는 긴 게 좋고 몸통은 좀 두툼한 게 좋잖아요. 그런 식으로 봉을 그리면 어쨌든 상승에 대한 의지가 조금 더 강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윗꼬리가 길거나 아니면 아랫꼬리가 짧거나 그러면 사실 올라갈 의지가 있긴 있어도 이렇게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될 건 주식은 가상화폐랑 다르게 시간 갭이 없어요. 호가 갭만 있지. 그러니까 주식은 시간에 대한 갭이 있어서 시가가 갭 상승을 하거나 갭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자, 야간 선물 종가를 보면 잠깐 볼게요. 야간 선물 종가를 보면 3.8포인트가 빠졌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48%가 빠졌죠. 1.48%. 중국이 보복 관세를 예, 한다고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다우가 엄청나게 하락하고 반면 우리도 야간 선물이 있었기 때문에 1.48%가 하락했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계산기를 두들겨서 1.48%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948, 1948.30 곱하기 1.48%면 1.48%면요. 2, 5, 8, 98.52%가 돼요. 그러면 곱하기 0.9852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고.46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시가는 아이고.46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시가를 1919.46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그려봐라. 이렇게 하면 예, 지금 지난주까지 T4 저항선을 쓴 것처럼 그리고 개파락이 오면서 사실은 지난주에 양봉이 이제 음봉처럼 만들어지는 꼴이 되고요. 지난주에 저점이 붕괴됐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양봉은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형태의 양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파락이 나오면 그냥 아주 쉽게 전봉의 저점이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는 현재 만들어진 게 만약에 이대로 간다 그러면 1908 하고 1883에 있는데 둘 다 각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반대로 이제 반등이 오면 1940선 여기까지는 이제 반등이 왔다가 여기서 버틸 건지 재차 하락할 건지는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하방 포지션을 보겠다 그러면 1937에서 40, 그 넘어서부터 사실은 이제 하방을 보실 수 있고요. 상방은 아무리 빨라도 1909 아래까지는 내려가 줘야만 이제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정말 낮은 지수대거든요. 뭐 2600까지 갔을 때가 있었으니까 2600에 비하면 거의 700포인트 가까이 내린 상태예요. 그러면 고점 대비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엄청 싸죠. 엄청 싼데 오히려 지금 상태가 오면 더 팔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락세가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월봉도 음봉을 계속 그려가고 있고요. 보시면
예, 월봉도 계속 음봉을 그려가고 있고, 예, 주봉도 계속 저점을 깨는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진정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베스트일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사실은 그건 이제 같이 분석을 잘 하시는 분들의 영역이고, 예, 저같이 그냥 차트만 보는 유형의 사람에게는 지수가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줘야 어쨌든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수의 하락세가 안정되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가 매력적인 위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수를 안 하잖아요. 사실 매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매도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거래량이 그렇게 터지는 거 보고 아쉬워하긴 했지만 어쨌든 매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게 매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지 않고 있으니까 그냥 현금만 보유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예, 적어도 주봉이나 월봉에서 바닥 다지기가 완료가 돼야 물려도 언젠가는 오르겠다라는 희망을 가질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월봉과 주봉이 모두 계속 무너져가는 흐름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아무리 좋은 타이밍을 잡아도 예, 일봉에서 무너지면 이거 잘못된 거래다라는 느낌이 막 그대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예,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바닥을 다지는 형태의 흐름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매트릭스 주봉을 보면 이제 1구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저투가 계속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무너질 거예요. 다음 주 되면 무너지는데 그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9월 2일 해당되는 주까지 9월 2일이니까 9월 8일까지죠. 예, 9월 8일까지 그때까지는 어쨌든 1구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추석 연휴 그 언저리 지나서 상황을 보고 의사결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때도 월봉은 매수 기회가 없을 거고요. 주봉은 그때쯤 가면 월봉을 따라서 계속 무너질 건지 아니면 이제 월봉이 저항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니까 그 공간을 이용해서 반등을 할 건지는 그쯤 되면은 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하락은 진정되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제가 분석글을 쓰면서도 예,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는 글만 쓰지. 와, 이게 매수에 적합하거나 뭐 매력적이다라는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감안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어디가 바닥일지는 시간이 지나야 아는 거잖아요. 가다가 멈추는 때가 오겠죠. 그게 월봉에서 올지 주봉에서 올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라 예, 계속 지켜보면서 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봉상 바닥을 잡는 건 신의 영역이에요. 예, 예, 일봉에서 바닥을 잡거나 고점을 잡는다는 거는 외바닥이나 그죠? 외바닥 형태, 그다음에 고점도 그냥 그 단봉 형태의 외봉 형태의 그런 걸 잡아내는 건데 그런 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요. 예, 저희 같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외바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쌍바닥이나 쌍봉 형태를 찾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런 형태들은 뭔가 구조가 만들어져서 오니까 예, 그런 형태를 기다려 봐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형태는 사실 쌍바닥 형태가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니까 저 같은 사람의 유형은 이게 좋다라는 말을 쉽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더라도 여기서 오르면 외바닥에서 오르는 거지. 예, 쌍바닥을 그리면서 가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태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 엄청나게 나지만 물리면 답이 없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이게 매수를 해야 될 만큼의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수는 사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상황이란 건 추세와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직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언급하지 않고 일단 좀 유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들어가시더라도 좀 신뢰도가 높은 종목의 일부 금액만 집행해 보시고 현금을 좀 많이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자, 가상화폐를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의 개념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오늘이 2019년 8월 25일 오후 10시 26분인데 월봉으로 보면 31일 중에서 24일은 지났고 25일은 한 반 정도 지나간 상태예요. 따지면 한 80% 정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 시점이 시간을 100%로 봤을 때 한 80% 시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80% 시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면 아직 전봉의 저점은 붕괴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전봉의 고점도 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봉은 갇혀 있는 봉이에요. 위를 넘지도 않고 아래를 붕괴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락하는 봉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승하는 봉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메시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이 봉은 멈춰 있는 거예요. 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월봉은 멈춰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남은 기간이 6일이에요. 아니다. 6, 7, 8, 9, 10, 11, 5일. 5거래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거래일 동안 위로 가면 잘하면 상승의 형태로도 전환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래로 더 가면 그러면 이제 하락할 의지를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잘 지켜보세요. 얘는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끄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은 답을 안 보여줬어요. 자, 이대로 끝나면 바로 밑에 지지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1206만 원 정도의 지지가 올라오고 저항은 1330만 원까지 올라와요. 보통 이런 상태는요. 이 추세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누른다. 밑으로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눌러요. 여기 1026만 원? 예. 이 정도까지, 왜냐면 추세가 눌린 데까지는 갔다가 그 다음에 지지가 있으니까 감아 올려요. 감아 올려서 지지 위로 갔다가 저항까지 가겠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A는 밑으로 먼저 눌러서 1029만 원이나 아니면 여기 905만 원. 근데 905만 원은 사실은 이게 주봉상 최저가 모드에 해당하는 가격이거든요. 917만 2천 원이 최저가 모드니까, 그러면 여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쭉 감아 올라가면 이제 새로운 상승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야. 먼저 올라가서 여기 1330만 원대를 먼저 친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눌렀을 때는 이제 계속 누르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락이 먼저 오면 9월 말에 반등이 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반대로 상승이 먼저 오면 저항으로 먼저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올라갔다가 만약에 여기 1336만 원 선이나 아니면 그 위에 있는 1415만 원대 선에서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많이 안 좋을 거예요. 그런 형태면 굉장히 안 좋은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만들어 놓은 건 다음 달에 이 윗꼬리를 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점은 너무 쉽게 깨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저점 깨지는 거에 대한 어쨌든 대응 논리가 있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상태면 1330만 원대 이상을 보기는 일단은 부담스러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일 동안도 잘 올라가면 1330만 원대까지 올라갈 거예요.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승으로 간다면 제가 보기에 월말 종가는 한 이 정도 선, 1330만 원 선이 될 거고요. 이게 하락이다 그러면 음봉으로 만들겠죠. 됐죠? 예,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은 그냥 가둬놨어요. 가둬놨어요. 예, 위아래 지금 지지와 저항이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양봉을 그려주는 게 베스트예요. 예, 올라가려면 아랫꼬리가 길어야 돼. 아랫꼬리가 길어야 되니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내일 아침 9시에 마감을 해주는 게 예, 지금 다음 봉에 있는 지지들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만들어진 저항도 더 올려줄 거고요. 일봉으로 가면 자 오늘 이렇게 버티면 월요일은 추세가 바뀝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대로 버텨야 이제 일봉은 상승세로 바뀌는 거고요. 예, 상승세로 바뀌었을 때 주봉의 저항이 아직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왕에 상승세로 바꾸는 거 양봉이 좀 더 커야겠죠. 그래서 오늘 양봉이 좀 크게 나야 예, 다음 주에 일봉이랑 주봉이랑 올라갈 공간을 확보해서 예, 월봉이 좀 더 상승한 상태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올라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저 일봉이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아직은 의심스러운 예, 그런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이더리움. 이더리움 월봉부터 볼게요. 딱 보이시죠? 망가졌어요. 예, 이더리움 월봉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월봉은 기대할 게 없다. 자, 주봉. 주봉도 끼었어요. 그죠? 예, 주봉도 이게 지금 지지가 밑에 있긴 있는데 위에 저항이 계속 내려오면서 가두리 형태의 모양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다지 썩 좋은 것만은 아닌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반등하는 게 지지부진하게 나오면 결국에 이제 월봉은 지금처럼 안 좋은 상태로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거예요. 예, 지금 저 일봉은 끼어 있죠. 리플. 월봉은 POGG에서 버티고 있죠. 예, POGG 아래는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다음 달 되면 이제 밑이 좀 더 열려요. 예, 밑이 이렇게 열려서 지금 상태면 280원대, 284원 정도 가까이 이제 내려야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리플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예, 현금을 아직 좀 더 쥐고 계셔야 돼요. 예, 지금 이 가격은 와, 그죠?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리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걸 보면서 이 종목에 대해 비전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봉은 안 좋아지고 있다. 예, 6거래 내에 좀 많이 올라야 되고요. 주봉은 갇혀 있어요.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매수도 되고 매도도 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해도 말릴 이유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매도를 한다고 해도 말릴 이유가 없죠. 예, 근데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갈 거면 이제 다음 주에는 반드시 양봉이 나야죠. 왜냐면 월봉이 다음 주가 지나면 망가질 거기 때문에 예,
올려놔야 돼요. 최대한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다음 주에 베팅을 하셔야 돼요. 일봉은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 되죠. 오늘 이거보다 더 올려주면 이제 일봉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요. 예, 주봉은 이도저도 아닌 거죠. 예, 일봉은 남은 시간 동안 크게 감아 올리지 않으면 이제 망가지는 거고요. 시가까지 다시 가준다 그러면 또 대반전이 일어나겠죠. 시가가 한 380원 정도 가까이 되니까요. 예, 꽤 많이 올라야 됩니다. 생각하신 것보다. 라이트코인 마지막이죠. 월봉이 뭐 거의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장대 음봉의 형태라 지지가 거의 다 망가졌어요. 물론 저항이 멀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월봉을 이용한 매수 전략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봉도 저항이 내려오고 있죠. 보시면 이렇게 끝나면 내일 아침 시가가 저항이 될 겁니다. 실제로 지지의 위치는 한 84,000원, 84,900원, 85,100원 요 정도 사이에 지금 지지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예, 공격적인 매수는 좀 금액을 좀 조절하셔야 되고 예,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양봉이 좀 크게 나와야지만 뭔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양봉도 그렇게 세지가 않네요.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어, 월봉은 다 망가져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주봉은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월봉을 따라서 거래하기엔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 예, 주봉의 흐름을 관찰해 가시면서 예, 시점을 좀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월봉은 주봉이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는 그런 형태? 예, 그런 형태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월봉에 기대서 매매를 하기에는 이제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비트의 주봉을 보면 매트릭스 과거 보시면 이번 주 주봉이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8월 12일에서 18일 사이 그죠? 예. 18일 사이에 주봉이 전봉의 저점을 지키고 전봉의 고점을 넘는 봉이 그려져야 이게 방향이 바뀌는데 거꾸로 방향을 거꾸로 그림으로써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하락세가 유지됐죠. 그래서 이게 끝나려면 9월 2일은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하락이 멈췄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예, 정상적으로 올라가려면 9월 2일 지나서 여기 9월 9일 한 추석 정도는 되어야 지금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여요. 주봉을 보면 월봉 말고요. 그래서 이게 주봉이 흐름을 끌고 가는 거라면 예, 9월 9일 이후를 노리셔야 될 것 같고요. 8월 12일자로 접근하려던 계획이 다 무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9월 9일자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전에 뭔가 주봉상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 이제 지지를 활용해서 그 시점을 당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은 관찰하는 게 주가 되셨으면 좋겠고 돈이 들어가 있으시더라도 너무 많은 돈을 넣고 예, 무리수를 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주봉은 현재 거의 횡보예요. 우리가 지금 위에 윗꼬리가 어마어마해서 이게 큰 뭔가 흐름이 있는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기준선인데 고가 예, 1081만 5천원 그 위로 지금 거의 그냥 횡보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 떨어지지 않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냥 횡보를 하고 있다. 그 의도가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하기 위한 상승하기 위한 전략인지는 지금 시점에서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단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끝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어떤 모양새를 그리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일봉을 가지고 거래하실 분들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에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크게 간섭하는 게 오히려 그분들한테 피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미 물려 있거나, 첫 번째 물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돈을 들고 단기적인 거래가 아니라 조금 더 긴 시간을 보유할 목적으로 거래를 하실 거라면, 조금 더 비싸게 사시더라도, 하나하나 과정을 확인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물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물렸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금 계획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챙겨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모바일 띵글은 계속 일부 오류들을 계속 잡고 있어요. 예, 이게 개발사에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 개발사와 이제 프로그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좀 텀이 좀 생기다 보니까 빠르게 대응은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죠. 알림, 트래킹, 그 다음에 로그인이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이랑 그 다음에 API가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지금 현재 상태의 문제이고요. 계속 수정은 작업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알림은 다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배포가 됐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개발상의 수정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트래킹도 지금 한두 가지 이슈가 남긴 남았는데 어쨌든 이제 개발 부분은 수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제 내일 출근해서 내역 확인해가지고 패치 부분 그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초기에 저희가 안드로이드 등록했을 때는 5일 정도 걸렸는데 패치는 하루 내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적용을 할 거고요. 로그인 문제는 이슈를 다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기종이나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 그 다음에 이게 시간에 따라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달라서 그 케이스를 찾아내는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아마도 저희가 지금 상태로 가면 이제 9월 1일 정도에 정식으로 일반 판매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9월 1일부터. 그 전까지는 계속 오류를 지금 조합원 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찾아내 주시고 있고요. 로그인 회원 가입할 때도 지금 본인 인증 쪽 문제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초기에 개발할 때 S8 S8 기준으로 지금 개발이 된 상태라 S8을 벗어난 하위 기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이제 일일이 발생하는 걸 체크해서 개발사 쪽에 전달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들 중에 이제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합원 분들 물량이 등록이 안 되면 일반 판매하는 시점이 좀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판매를 하기 위해서 조합원 분들은 아이폰 사용자건 안드로이드 사용자건 모두 등록이 되어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개수가 잠깐만요. 870개가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이제 130개 정도만 등록을 하면 이제 가입하셨던 조합원분들은 모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 등록이 되면 이제 조합원 등록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일반 판매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일반 판매로 전환이 되면 이제 판매가 개시가 되면서 예,
정상적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오류 수정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예, 사용하면서도 사용자가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요. 예, 계속 대응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에 최종적으로 안정화까지 가는 게 목표예요. 지금 만들어진 앱 서비스가 예, 제대로 돌아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쓰시든지 문제가 없게. 작은 이제 기능상의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 앱을 기획하면서 미처 사용자의 니즈를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은 개발자를 채용해서 대응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대응이 좀 쉽지는 않고요. 예, 개발자 채용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개발사에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잖아요. 발주를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상태까지 되면 이제 예, 팔로우하는 방식을 좀 바꿔서 예, 굉장히 기민하게 기능이나 그다음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는 이제 지금 8월 25일이니까요. 계속 오픈 준비해가면서 지금 카페 일부는 만들어지고 있고요. 게시물 형태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영상 형태로도 만들어서 예, 배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유튜브에 올려드리고 일부는 네이버 동영상으로 올려서 네이버에서 띵글이란 걸 검색하면 쉽게 검색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띵글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승하는 형태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 오픈했는데 하락장이 오면 그만큼 또 활용도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예, 상승장이 오기를 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대응은 잘 하시고요. 예, 저는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할게요. 예, 지금 발생한 문제들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예, 쓰시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일단 그 단계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사용자분들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에서 본인 인증이 문제되는 거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아이폰은 사실은 아직 저희가 서비스를 런칭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명의의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해서 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테스트 버전의 아이폰 버전이 있거든요. 예, 그거를 정달님에게 부탁해서 가입을 하시던가 예,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합원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목록에 들어가게 돼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조합원분들은 최대한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간이 예, 오후 10시 48분인데 앞으로 방송은 이렇게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